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1960년대 태권도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1960년대 태권도가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은 태권도사 연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체로 생각해보니까 다음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1960년대 태권도의 자료가 이전 태권도, 즉 1950년 이전의 태권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보완하거나 대체한다는 것은 1950년대나 40년대에, 즉 1960년대 이전의 자료가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1950년대나 그 이전의 태권도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특히나 예를 들면 50년대의 자료가 60년대의 태권도의 모습과 또 크게 다르다. 그러면은 1950년대의 태권도의 모습을 분명히 중요시해서 다루어야지 태권도 현대사를 실제 사실에 근거한 실정주의적인 측면에서 잘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찾을 수 없거나 일부 자료를 찾았는데 그것이 50년대의 것인지 그 이전의 것인지 아니면 연대를 확인할 수 없다면 60년대 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1960년대 태권도의 모습이 그 이전의 태권도의 모습에 대한 충분한 추측 근거 내지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추측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당시 태권도가 1950년 이전의 태권도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어서 거의 쓰레기통을 뒤지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태권도와 같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닌 문화 같은 것이 발전할 수는 없어요. 그 전에 있던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마 최선의 것일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있겠죠. 1953년, 6.25가 끝난 1953년에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급속히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거의 발전을 못하고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60년대인데 이때 우리나라가 발전하지를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문화가 발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문화를, 태권도와 같은 직접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없는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이렇게 저렇게 변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셋째, 태권도 현대사의 초창기에 대한 실정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40년대, 50년대에 대한 실정 자료가 있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더 우선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40년대, 50년대에 대한 태권도에 대한 실정 자료가 굉장히 빈약하거나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찾을 수 있었던 60년대 태권도의 자료를 고려를 하는 것이 태권도 현대사를 실정적으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하마냐면 가라데가 주로 몸치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단 현상이 이렇게 차기 시작했을 건데 누군가. 그것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고 내가 이제 얘기했죠. 여기서만 할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61년도 때 전자고 아니 호구를 입고 하다 보니까 올랐는데, 63년도 우리가 선발전 해가지고요 12명이 뽑아가지고 6명이 갔어. 처음에 가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동경에 가서는 중앙대학교 출신들로 우리가 중앙대학교 선수로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링에서 약간 무용할 때 신는 신발 같은 거 신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링을 쳐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갤더에 보면 주로 주먹을 많이 쓰고 발도 노킥 쓰고 그런 어떤 스텝 같은 걸 또 이 링 잡고 하는 것은 잘하는데, 우리한테는 우리가 돌려차고 얼굴 여기 때리는 것은 10번 차면 10번 다 맞았어요. 그때는 돌려차면 몇 번 차도 그걸 받지를 못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오사카에 가서는 겐포는 사람들 있어. 겐포가 가라데 보는데 걔들은 저 이런 룰이 아니라 걔들은 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어떤 혼란스럽게 손을 말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전혀 다르고 걔들은 그 혹을 입고 또 이제 그 겐포 가는데 또 시합 때 이거 서서는 게 아니라 무릎 딱 바닥 딱 뺑으로 시합을 한단 말이에요. 스모시 딱 대고 시합을 하고 그게 우리 세 종류로 시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대충 보면은 일본 사람이 주먹은 잘 쓰는데 조기수는 하나 딱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우리의 기술은 가라데가 아니라 중국 쪽에 파는 것을 그냥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중국 사람은 발을 상당히 잘 도는데 일본 사람들은 작아서 그런지 전부 놓치고 주먹을 터는데 그런 족기술을 반드시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본 가라데더라도 선배들이 품새를 보고 여러 가지 기술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전부 교류 없이 하는 거 아닐까? 우리 선배들은 일본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1960년대 초에 태권도 선수들이 진선대회를 위해서 일본에 가서 여러 가라데 및 일본의 겐포 같은 무술 선수들과 교류를 했죠. 특히 가라데 선수들, 가라데 선수들, 태권도의 역사에 많은 혼선을 주고 있는 가라데의 역량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가라데 선수들과 교류를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둘째, 그렇게 이제 수련을 해보니까, 그렇게 경험해보니까, 둘째, 일본 선수들은 주먹 등의 손기술과 주로 하단차기와 같은 간단한 발기술 체계에만 익숙해서 태권도의 발차기는 매우 취약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에서 잘 안 들리는 부분이 하단차기인데, 인터뷰를 하시는 당사자인 이성환 회장은 로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셋째, 당시의 가라데 선수들은 태권도 선수들의 발차기에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태권도 선수들이 발차기를 하기만 하면 모두 다 맞았다는 겁니다. 말투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어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넷째,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저 개인의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60년대 가라데가 이러했다면 그 가라데가 1950년대의 가라데와 얼마나 달랐겠느냐. 거의 안 달랐다고 봐야 되겠죠. 10년 만에 태권도 가라데 기법이 그렇게 변할 리가 없습니다. 태권도만 보더라도 80년대와 90년대의 태권도는 거의 안 변했어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듯이 1960년대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거의 안 변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전통을 잘 보존하는 보수적인 문화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강하죠. 예를 들면 국수집 하나도 대를 이어서 경영해가지고 TV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느 원조 식당 해가지고 몇십 년 됐다 이런 거 강조하기 전에 벌써 최소한 10년 이전에 TV에서 그런 거 많이 보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일본에서는 전통 잘 보존하고 또 그만큼 보수적인 문화가 자리 잡은 사회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더 보수적이었겠죠. 따라서 태권도 발차기 기법들이 가라데에서 온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50년대 가라데에서도 발차기가 없었고 그렇다면 전통을 잘 보존하고 보수적인 문화가 더 강했을 만한 당시 40년대, 30년대 이때의 가라데와 60년대, 50년대 가라데가 그렇게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전히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면 또 얼마든지 수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가정을 해야 되는데 현대 태권도의 시작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 가라데, 즉 50년대나 40년대의 가라데에 태권도의 발차기가 거의 없었다. 사실상 완전히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있었다면 태권도 발차기를 하는 선수들이 차면 한일전 감정 대입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에서 100% 맞을 리는 없겠죠. 누구나 자기들이 익숙한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에 좀 더 익숙하니까요.
방금 보신 자료에서 무덕관 품새는 가라데의 철기와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달리 아니다라고 할 여지는 전혀 없죠. 그런데 참고하실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현대 태권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이 송도관 가라데라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계보상으로만 따지면 청도관 이원국 관장 같은 사람들이 송도관 가라데 도장에서 주로 배워왔다, 이런 점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뭐 송도관 가라데에서 주로 하는 평안이나 발색과 같은 품새들도 당시에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철기는 송도관보다는 주로 뭐 강유류 이런 가라데에서 더 많이 하는 품새이고, 송도관 가라데에서는 별로 하지 않는 품새입니다. 뭐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잘 안 하죠.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태권도 역사 따질 때 청도관, 무덕관, 청무관 등의 차이를 많이 따지는데 가라데 유파들의 차이는 그 이상으로 큽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가라데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가라데 유파들의 차이는 마치 중국 무술에서 소림사군법과 태극권의 차이 뭐 이와 같은 정도로 별도 무술로 생각할 만큼 차이가 큽니다. 다음으로 무덕관의 겨루기는 무덕관 품새와는 굉장히 다르고 지금의 태권도와 거의 같습니다. 많은 국내인들이 외국 무술의 특징에 둔감해서 세상 모든 무술이 다 태권도 겨루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죠. 앞에서 이성환 씨도 말했듯이 가라데 선수들 만나서 그들의 무술을 보고 들으면 이렇게나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가라데 선수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서양의 다른 무술을 수련해도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태권도의 발차기들이 다른 무술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생각이 산산이 깨어집니다. 이런 점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1962년) 대한패스트협회 시절 처음으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이후 대한태권도협회는 대한체육협회의 정식 경기단체로 등록하고 각종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때부터 태권도는 차츰 경기 스포츠의 길로 나가게 됐다. 자, 끝으로 1962년 태권도 경기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이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다시피 당시 1960년대 초반에 이미 뒤차기, 뛰어차기, 내려차기, 발딛기, 스텝 등의 기법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너무나 이것들이 80년대, 90년대 태권도와 비슷해서 만약 원본 자막에 1962년 대한태수도협회 시절이라는 자막이 없었더라면 이게 80년대 태권도의 한 장면을 찍어놓은 좀 조잡한 화질의 화면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입니다. 이 화면에 있는 자막은 당연히 제가 넣은 게 아니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옛날 시절의 그 원작자가 넣은 것이죠. 화질 보시면 아시듯이 꽤 오래된 동영상 자료입니다. 둘째, 따라서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 혹은 1990년대까지 태권도 교육에서 실제로 일반한 기법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아졌다면, 달라졌다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같은 기법을 좀 더 세련되고 빠르고 정확하게 날카롭게 쓰는 정도로 좀 다듬어졌다고 할까, 그런 정도죠. 스타일상의 변화. 그래서 기법의 정체성의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만약에 1960년대라는 어떤 명확한 자막 기준이 없었으면 이거 혹시 80년대 찍어놓은 거 아냐? 라고 착각할 정도라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더 나아가서 가라데 유입론자들이 흔히 말해왔던 주장인 태권도 경기 규칙에 의해서 현대적인 태권도 발전 기법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상당히 반박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동영상 하나만 가지고 반박된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이 동영상의 기초에서 당시의 사실을 재구성해 봤을 때 틀림없다, 사실을 잘 반영한다, 이 동영상이 이 정도 되면 반박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동영상을
출발점으로 해서 사실을 재구성하는 것이 어렵냐? 뭐 당시에 태권도 활동했던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되죠. 뭐 아직도 많이 살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지금 살아 계시면 70대, 80대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젊으셨을 때 60년대 당시에 태권도 하던 모습하고 비슷하냐 물어보면 맞다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하시겠죠. 그런 거 취합하면 됩니다. 제가 취합해 봤을 때는 뭐 그때 자료가 틀림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도의 태권도 경기를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특히 아직 태권도 협회 즉 확립된 경기단체가 제대로 자리도 못 잡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태권도 협회가 아닌 태수도 협회 시절 아닙니까? 태수도 협회라는 이름이 나왔다가 다시 태권도 협회로 바뀌고 그랬죠. 그 명칭도 바뀔 정도로 협회가 우왕좌왕했을 정도라면 경기가 뭐 그렇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오래 지속되어서 뭐 경기 때문에 기법 체계가 달라졌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시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경기 규칙에 의해서 기법들이 변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봐야죠. 즉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전 50년대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